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우편 투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다만 투표 요건 변경을 위해선 의회를 통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유권자 신분증은 모든 투표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 예외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를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매우 아픈 사람이거나 먼 곳에서 복무 중이 아니라면 우편 투표는 없을 것이라며 종이 투표만 하라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불신하는 부분은 우편 투표 시스템입니다. 우편 투표 시스템이 사기와 부정에 취약하며 자격 없는 유권자가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18일 우편 투표 폐지 운동을 주도할 것이라며 우린 현재 세계에서 우편 투표를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표 요건을 변경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선거는 각 주가 관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헌법은 의회에 이 규정을 바꿀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많은 연구 결과 자격 없는 이주민이 대규모 투표에 나섰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는 불법이고 각 주는 유권자 식별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됩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7대4로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에 근거해 전 세계 수입품의 10% 기본 관세를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별도 관세 조치도 이 법에 근거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위법하게 이루어진 이러한 관세 부과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대대적인 관세를 이용해 세계 각국과 무역 협상을 벌여왔는데 이러한 협상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등 이미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들과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단에도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수입품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철강과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불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일으켜 3명이 사망하면서 불체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19개 주에서 발급하고 있는 불체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민자들이 단속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플로리다주 도로에서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상업용 트럭을 몰던 에콰도르 출신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불체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ICE로 넘겨져 구금됐고 추방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선 이달 중순 인도 출신의 불체자가 몰던 트랙터 트레일러가 고속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다른 벤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체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당국은 주 내 23개 검문소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불체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했고 이후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불체 신분의 남성이 체포된 것입니다.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대형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불체자 문제를 집중 부각하면서 불체자이거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플로리다 도로에서 상업용 차량을 운행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등 이민자 피난처주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는 플로리다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전국 19개 주는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연방법 및 주법을 준수하며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뉴저지 주민은 미국 모든 주에서 운전면허를 사용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뉴저지에선 합법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은 상업용 운전면허증이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이민 단속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불법 이민자 3,320명이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은 그 수가 더 많아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가 지난 31일 IC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한 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7월 말까지 IC는 뉴욕시에서 3,320명을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인 전년 동기 체포된 2,162명과 비교하면 약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5월부터 IC가 이민법원 주변 체포를 강화하면서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의 체포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가 하루 동안 IC에 의해 체포된 최대 건수는 1월부터 4월까지 10건에서 20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5월과 6월엔 각각 51건과 98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 1,049명 가운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은 약 72%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7월까지 뉴욕시에서 체포된 전체 이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는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이민자 체포의 절반 이상이 이민 법원이 위치한 로어 맨하튼 페더럴 플라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방 건수 역시 크게 늘어 1,547명을 추방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추방 건수의 3배 이상입니다. 추방 절차도 빠르게 진행돼 올해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은 평균 24일 이내에 추방됐는데 이는 지난해 평균인 112일보다 크게 단축된 수치입니다. 한편 DHS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진행한 LA 지역 불체자 단속을 통해 5,000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6월 초에 체포된 불체자 722명 중 69%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의 연방 군대 투입이 임박했음을 다시 밝혔습니다. 시카고 시장과 주지사는 물론 주민들 대부분도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최악의 도시라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스 소셜에 지난 주말 동안 시카고에서 최소 54명이 총격을 당했고 8명은 사망했다. 앞선 2주도 비슷했다며 시카고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최악의 도시라고 적었습니다. 군대 투입을 반대하고 있는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향해서는 도움이 절실한데 그는 아직도 그것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범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이다. 시카고는 곧 다시 안전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카고에도 주 방위군을 투입해 치안 유지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의중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또 다른 게시글에선 시카고는 전 세계의 살인 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치안 문제를 부각해 군 병력 투입에 대한 긍정 여론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물론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 역시 도심 내 군대 투입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개선을 명목으로 병력 투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군 병력 등 투입을 통해 워싱턴 DC 범죄율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낮췄다며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볼티모어에 대해서도 군 투입 가능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총괄하는 사회보장국이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앞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을 재발급받기 위해 사회보장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온라인 매체 AL.com 등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이달 말부터 주요 민원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특히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인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 가입을 독려해 우편 안내를 이메일 안내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연금 개인 수표도 분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 계좌이체 또는 특별카드 자동 적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SSA에 따르면 현재 웹사이트에 계정을 만든 가입자는 약 9,700만 명입니다. SSA는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를 24시간 확대해 사회보장 번호가 있는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 소셜 시큐리티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계정을 만들게 되면 온라인으로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재발급, 주소 변경, 연금 등 개인 청구 상태 확인, 은퇴 계산기, 각종 명세서 확인, 수급 자격 확인, 연금 수령 명세서 양식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연중 무휴 마이 소셜 시큐리티에 접속해 시간대 제약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SA는 다만 고령의 연금 수급자 등에 한해 기존처럼 우편을 통한 연금 개인 수표 발송을 계속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연금 수급자의 약 50%는 우편을 통한 개인 수표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을 만들기 위해선 정부 통합 아이디를 먼저 만들어야 하며 통합 아이디를 만든 뒤엔 셀폰 번호 등을 통한 본인 확인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뉴욕주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가 이달 말부터 납세자들에게 발송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0에서 $400까지 환급 체크를 받게 되는데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최근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재무국은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늘어난 판매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이달 말부터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을 받게 되는 금액은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75,000 미만인 경우 $200, $75,000에서 $150,000 사이인 경우 $150입니다.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150,000 미만이면 $400, 15만에서 30만 달러 사이면 $300의 체크를 받게 됩니다. 2023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뉴욕주 거주자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은 납세자가 환급 대상입니다. 총 80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해당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체크는 가장 최근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며 2024년 세금 신고서 제출 후 주소가 변경됐다면 주 재무국 웹사이트를 통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인상률이 개인보험은 평균 7.1%, 소기업보험은 평균 13.0%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보험사들이 요청한 인상률 13.5%보단 낮아졌지만 보험 가입자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28일 보험사들의 2026년 보험료 인상폭을 최종 승인했다며 개인 및 소기업 보험 평균 인상률 승인 현황과 각 보험사별 내년 보험료 인상 승인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승인된 결과를 보면 먼저 개인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7.1%로 확정됐습니다. 보험사들이 뉴욕주 정부에 요청한 인상폭 13.5%보단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승인한 올해 개인보험 평균 인상률 12.7%보다도 인상폭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어 최종 인상률이 20.0%를 넘어서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IHBC의 내년 개인보험 최종 인상률은 20.8%로 확정됐고 엑셀러스는 최종 인상률을 20.7%로 확정했습니다. 직원 1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기업, 소그룹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평균 보험료 인상폭이 13.0%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보험회사들이 주 정부에 요구한 인상폭 24%보단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인상률이 10.0%를 넘어서 올해 평균 인상률 8.4%보다 높아졌습니다. 소기업 보험 중에서는 CDPHP의 인상률이 22.1%로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주 DFS는 의료비 상승과 약값 급등이 건강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인상률 조정으로 개인 보험의 경우 1억 4,820만 달러, 소기업 보험의 경우 8억 1,08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